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 세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오늘 증시는 나름 선방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지금 CS은행, 요 은행 때문에 난리가 났다고 하는데 과연 어떤 일이 있는지, 그리고 이 와중에 또 증시는 반등한 이유는 뭔지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 첫 번째 소식입니다. CS 크레디트 스위스 사태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CS가 위기다 이러한 평가가 나와서 어제 유럽 증시가 박살이 났습니다. SVB 이 다음에 갑자기 이게 터지고 있죠. 그렇다면 도대체 CS가 왜 그런가 한번 보자면은, 일단 이 은행은 21년도부터 위기다 이러한 이야기가 나왔던 스위스 은행입니다. 이름만 봐도 스위스 은행인 게 딱 느껴지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뭔가 좀 사골 같은 지속적인 악재를 나타내고 있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무슨 일이 터지면은 가장 먼저 망하는 그런 은행이라고 볼 수 있는데, 워낙 규모가 크다 보니까 증시가 출렁출렁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한 1년 넘게 2년 정도 악재를 지속적으로 가지고 있는 CS. 그런데 이 와중에 최근에 연례 보고서가 공개가 되었는데 내부에 중대한 결함이 발견되었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한번 출렁거렸고, 그리고 든든한 뒷배였던 사우디 국립은행, 여기서 지속적으로 이제 자본을 투입하고 있었는데, 하지만 추가적인 지분 투자를 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며 두 번 출렁거렸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어제 CS는 마이너스 30% 넘게 급락하다가, 뭐 그나마 다행인진 모르겠지만 이렇게 양봉으로 끝나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어쨌든 지금은 이제 CS 사태에서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런데 방금 들어보면은 꽤나 큰 사안이죠. SVB보다 CS가 터지면은 아예 난리가 날 겁니다. 금융위기 급이라는 말 그냥 나올 것 같죠. 하지만 증시는 아직까지는 영향이 없는 걸 볼 수 있는데, 그 이유가 뭔지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도 지금 현재 보합권 나타내고 있고, 그리고 어제 미국장도 마이너스 1% 넘게 하락하다가 나스닥은 결국 상승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봤더니, 바로 스위스 중앙은행 SNB가 필요시 CS에게 유동성을 공급하겠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생기면 우리가 돈 넣어서 다 해결해 줄게 이렇게 발표하면서 시장에는 안도감이 나왔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혹자는 이 와중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대표적인 생각은 아니지만 기르분들도 투자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뭐라고 했는가? 이미 1년 넘게 CS는 망한다고 얘기가 나왔던 은행이라서 이미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면역이 어느 정도 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게 단기적인 하락은 있을지언정 어차피 아마도 대비가 다 되어 있을 것이다. 큰 시스템 리스크 여기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평가도 한다고 합니다. 이 말을 들어오면 우리가 항상 그 말이 생각하죠. 리스크는 우리가 몰라야 리스크입니다. 야, 이런 일이 생길 줄 진짜 몰랐어요 라고 말을 해야 증시가 막 20% 30% 이렇게 박살나는 걸 볼 수 있는데, 하지만 이거는 이미 우리가 예상을 하고 있고 여기저기서 대응도 나오고 있으니까 큰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러한 생각인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이거를 다시 말해서 이제 포인트를 보자면은, 2008년에 끔찍한 기억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두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하지만 그 끔찍한 일을 절대 만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정부와 중앙은행이 빠르게 움직이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CS가 터진다고 하니까 스위스 중앙은행이 나왔고, SBB 사태가 대규모 뱅크런이 나온다고 하니까 미국 정부가 나선 걸 봤을 때 선제적인 조치가 꽤나 효과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큰 걱정할 필요 없다. 오히려 지금 같은 시국에 쫄지 마라. 이러한 이야기도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다만 이 와중에 반대매매 걱정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뭐야, 얼마나 떨어졌다고 뭐 벌써 반대매매야 라는 이야기가 나올 것 같은데요. 이미 실제로 반대매매를 당하는 개인 투자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3월 13일 반대매매 금액은 301억 원으로 지난해 9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을 했다고 한데요. 증시가 빠르게 올라오면서 비투도 늘었는데 증시가 조금 흔들리자 과거보다 파이가 크니까 더 큰 반대매매가 터지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해볼 수 있겠죠. 코스피가 이제 2400에서 2300으로 떨어졌는데, 야, 이제 100포인트 떨어졌는데 반대매매 터질 정도면은 정말 너무 추풍낙엽 같은 그런 투자법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투자해서 남는 건 절대 없을 것 같습니다. 10번 성공을 했다고 치더라도 한 번 털리면은, 한 번 반대매매가 나오면은 끝이기 때문이죠. 그러니 기분들 아마도 당연히 빚내서 투자하신 분들 없으시겠지만, 꼭꼭꼭 큰 욕심이 생겨도 꼭 컨트롤 하시고, 애초에 주식으로 대성할 사람이라면은 100만 원만 있어도 성공한다는 거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 시드가 적어서 주식 투자를 못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주식 투자 실력만 있으면은 시드가 아무리 적어도 복리의 마법이라는 게 있겠죠. 한 1년 2년 차이가 날 뿐 결국은 성공할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절대 비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미국
미국 PPI가 급락. 자, 이 소식은 조금 중요하겠죠. CPI는 예상치에 부합했지만 어제 공개된 PPI는 예상치랑 너무나 크게 차이가 났었습니다. 예상치는 전월비 0.3% 증가였는데 결과는 전월비 0.1% 하락으로 뭐야 차이가 좀 크다 라는 이야기를 분명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은 야 인플레 크게 잡혔다 대박이다 대박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하지만 너무나 크게 잡히는 모습이 나오니까 이거 경기 침체 전조 아니야? 라는 걱정도 동시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나오는 지표는 조금 반대로 봐야 됩니다. 너무 과도하게 인플레가 잡히는 순간 오히려 악재로 해석될 가능성이 분명히 있고 개인적으로 한 2, 3개월 안에 그런 일이 생길 것 같습니다. 인플레가 확실하게 잡히는 그러니까 CPI나 PPI가 확실하게 잡히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이때까지만 들어도 이렇게 나오면 증시가 오르지 않았겠습니까? 야 연준 금리 안 올린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증시가 올랐는데 그런데 이제는 반대로 야 인플레가 이렇게 잡히면 안 되는데 그러면 경기 침체가 온다는 소리잖아 라고 말하며 증시가 하락할 것을 충분히 쉽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이 부분은 지속적인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WTI가 급락. 경기 침체 걱정 때문일까요? WTI가 70에서 80달러를 왔다 갔다 박스를 만들다가 갑자기 이게 쭉 하락해 67달러까지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박스 하단을 깨고 내려가 버렸죠. 이는 21년 12월 이후 최저 수준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렇게 하락한 이유가 뭔가 바로 CS 위기설이 여기까지 영향을 미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기 침체 걱정 나온다는 거겠죠. 다만 이 와중에 또 경기 침체 온다고 하면은 또 좋아하는 애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금값은 또 상승해 6준의 최고치를 기록을 했다고 하며 그리고 코인은 어떤가 봤더니 코인은 오늘은 조금 쉬어가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다음입니다. 오늘 상장 기업이 있습니다. 아니 길이 무슨 소리야. 공모주는 딱히 없었는데 맞습니다. 이거는 공모주가 아니라 엑스게이트라는 기업이 오늘 스펙이랑 합병하면서 이렇게 상장을 했다고 한데요. 자, 이 기업은 지금 시초가 대비 마이너스 20% 정도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뭐 하는 기업인가? 바로 방화벽, 침입 방지 시스템, 안티 디도스 이런 것들을 개발 판매하는 기업 그러니까 인터넷 보안 이쪽에 관련된 기업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말 심플하게도 우리가 지금 현금 들고 다니시는 분들 딱히 없죠. 그리고 카드 들고 다니시는 분들도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데 그 말인즉슨 내 모든 정보가 내 스마트폰 안에 인터넷 안에 들어있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그렇다면 보안이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당연히 엄청나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러한 보안은 절대 부족함이 없이 무조건 가득 엄청나게 과하게 해도 모자람이 있다라는 평가를 받기 때문에 앞으로 큰 성장을 할 것을 쉽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보안 관련주 계속 공부해봐야겠네요. 다음입니다. 강남 50대 남성. 이게 뭔가 바로 우리나라에서 주식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강남 50대 남성이라고 합니다. 다만 이거는 조금 특이하게 금액으로 본 게 아니라 주식 수로 한번 봤다고 하는데 그래서 국내 상장 법인의 주식을 가장 많이 주식 수만 봤을 때 가장 많이 들고 있는 사람은 서울 강남의 50대 남성이라고 합니다. 가장 돈이 많을 때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다음으로 두 번째는 어딘가 바로 강남의 60대 남성. 야 60대로 올라가니까 두 번째입니다. 아마도 주식을 조금 팔아서 생활비에 보태는 걸까요? 어쨌든 두 번째라고 하고 그리고 세 번째는 당연히 서울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닙니다. 경기도 성남시의 50대 남성으로 여기가 3등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역별로 보자면은 서울이 619억 주로 전체 주식의 55.9%를 차지하고 있고 경기가 188억 주로 사실상 경기랑 서울이 대부분의 주식을 가지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다음입니다. 삼성전자 로봇의 진심. 올해 초 로봇주 발사에 신호탄을 쏘아 올린 삼성전자. 어제 또다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추가 매수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지분이 10%에서 14.99%로 증가를 했고 게다가 콜옵션까지 챙기면서 전부 다 만약에 행사를 한다면은 지분율이 59.94%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사실상 인수 아니냐 이러한 평가가 나온다고 하죠.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오늘 상한가에 도착하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저 길이 대표적인 또 로봇 덕후 아니겠습니까? 작년부터 로봇 맨날 공부하는 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 그런데 이렇게 오르니까 또 공부한 보람도 있고 여러분들도 이러한 느낌을 매년 느낄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인터배터리가 지금 열리고 있죠. 여기서 무슨 소리가 나왔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최대 배터리 전시회인 인터배터리가 열리고 있는데 삼성 SDI는 차세대 전고체 배터리를 공개를 했다고 합니다. 이는 리튬 대비 안정성을 강화하고 에너지 용량을 개선한 게 특징이라고 하며 그리고 LG엔솔은 음극 소재의 리튬 메탈, 실리콘 100% 음극재를 사용한 여기도 전고체 배터리네요. 그리고 고분자기의 전고체 배터리를 선보였으며
이러한 전고체 기기는 ESS와 IT 기기 등에 순차적으로 적용해 나갈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체 개발 LFP 배터리도 선보였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SK온은 전고체 배터리, 각형 배터리, 파우치 LFP 배터리 등 제품 개발 로드맵을 공개를 했으며 LFP 배터리로 미국 등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시장 수요에 대응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참고로 LFP 배터리는 중국이 강점이 있는 배터리죠. 이 중국이 강점인 이 시장을 노려보겠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오늘 오후 한일 정상회담이 있을 예정입니다. 4년 만에 한국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하며 오늘 저녁 기시다 총리와 정상회담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공동 성명은 없지만 공동 기자회견을 차례대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하며 여기서 나올 이야기는 강제동원 제3자 변제 해법, 수출 규제 해제, 지소미아, 한때 뜨거웠죠.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 정상화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한일 정상회담이 열린다고 하니까 누가 기분이 나쁠까요? 북한이죠. 북한은 기분 나빠. 냅다 오늘 아침에 미사일을 쏴버렸습니다. ICBM을 1000km를 날려보내고 동해에 낙하시켰다고 한데요. 이는 올해 벌써 6번째 탄도미사일이며 이번에 발사는 고각 발사, 위로 쭉 쐈다가 떨어지는 이러한 발사를 보여줬다고 합니다. 자, 참고로 미사일마다 가격은 다르지만 보통 탄도미사일은 100억에서 200억 정도 한다고 하는데 뭐 북한이 그 정도 돈은 있겠죠. 나라니까. 하지만 그 돈 좀 아꼈으면 진심으로 좋겠네요. 다음입니다. 작년 혼인 건수가 최저. 뭐 안 봐도 내용을 알 것 같은 경제 이야기입니다. 작년에 혼인 건수는 19만 2천 건으로 21년이랑 비교하면은 800건이나 감소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는 코로나 기간 동안 사람들이 결혼을 안 하니까 이거 코로나 끝나면은 엄청나게 터져나갈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지만 그런 거 없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이 와중에 초혼 연령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참고로 작년 평균 초혼 연령은 남자는 33.7세, 여성은 31.3세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별로는 서울이 가장 높다고 합니다. 남자 34.2세, 여자는 32.2세로 확실히 서울이 집값이 비싸서 그런지 결혼을 조금 더 늦게 하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다음입니다. 자, 어제 봤던 소식을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미국 드론 회수는 누가 하나? 미국과 러시아 갈등이 계속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어제 우리가 봤던 그 내용의 연장선인데 참고로 무슨 일이 났나 그걸 한번 보자면은 흑해에서 정찰하던 미국 무인기가 추락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좀 큰 문제가 생겼다는 소리겠죠. 그래서 미국은 이거는 러시아 짓이다. 러시아 전투기랑 부딪히면서 떨어진 거다 이렇게 말했으며 그 반면 러시아는 아니다 아니다 그냥 지 혼자 떨어지더라 이렇게 말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은 어떤가? 양국은 한라인을 가동해 사건의 원인을 따지고 있다고 하며 그 말인즉슨 지금 현재 신경전하고 있다는 거겠죠. 하지만 또 이 와중에 확전 가능성은 차단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바로 이겁니다. 드론의 회수. 요 드론을 이제 러시아가 가져간다면 조금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하지만 러시아는 회수해서 확실히 뭐 찍고 다니는지 확인을 해본다고 하며 미국은 당연히 미국의 자산이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요 소식이 더 이상 커지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한번 지속적으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다음입니다. 한국도로공사 본사 압수수색. 고속도로 차선 도색 부실 시공 의혹으로 고속도로 공사 본사가 압수수색을 당했습니다. 야, 이게 사실이라면 좀 너무하죠? 다른 것도 당연히 횡령 같은 거 하면 안 되지만 차선 같은 경우에는 안 보이면은 특히 고속도로는 사람들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건데 그거를 이렇게 해먹었다는 게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의혹은 저성능 제품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하는데 혹시나 문제가 있다면 잘 밝히고 그리고 빠르게 보수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기업 두 가지를 보고 빠르게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아입니다. 완성차 업계가 생각보다 좋을 수 있다 이러한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신한투자증권은 목표가 10만 5천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기아 좋은 이유가 뭔가? 지금 차량 판매 가액은 당연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요즘 차가 비싸서 못 사죠. 하지만 또 이 와중에 미국에서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23% 늘어나는 모습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싸게 파는데도 판매량이 줄어들지 않는다는 거겠죠.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차를 못 사게 만들었던 금리, 이 금리마저 또 낮아질 수 있다고 하니까 실적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현대차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기업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DB금투는 현대차의 목표 주가를 24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고 기아와 마찬가지로 전망이 좋다는 걸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뭔가? 일단 정말 간단하게 실적이겠죠. 현대차의 올해 선행퍼는 5배 수준으로 지금 현재 저평가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뭔가?
글로벌 주요 완성차 회사의 올해 산행퍼 평균은 6.8배인 걸 확인할 수 있는데, 그거랑 비교하면 당연히 현대차는 저평가다,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다, 이러한 평가를 내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배당금도 증가하고 자사주 소각도 한다고 하니까 관심 있게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기대셨습니다. 빠이요.